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2차원 평면, 3차원 공간상에서의 이제 벡터가 어떤 것인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러한 벡터들 사이에서 중요한 연산인 벡터의 합과, 그 다음에 상수의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두 가지 연산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성립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의 R2, R3에서의 벡터들 사이의 연산에 대해서 성립하는 8가지 프로퍼티, 8가지 성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8가지 성질이 벡터 공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얻는 데 있어서 그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 이 8가지 성질만을 사용을 해서 평면상에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8가지 성질만을 가지고 공간상에서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을 우리가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8가지 성질이라는 것이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R2나 R3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성질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감을 할 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8가지 프로퍼티가 결국은 R2, R3를 벡터 공간으로서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그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그러한 어떤 수학적인 구조는 R2나 R3하고 굉장히 유사하고 또 의미가 나름대로 이제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는 관점에서 R2, R3 외에도 이 핵심적인 8가지 성질을 만족을 하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앞으로 벡터 공간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그런 벡터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결국 이 8가지 성질이 가장 핵심적인 강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8가지 성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벡터의 덧셈과 벡터하고 이제 벡터의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과 관련된 건데요. 이 8가지 중에서 처음 4가지는 이제 덧셈과 관련된 프로퍼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벡터를 더할 때 순서를 바꿔서 더하더라도 그 결과는 같다 라는 그런 교환 법칙을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임의의 R2나 혹은 R3 상에서의 벡터가 있을 때 두 개를 더할 때 x하고 y를 더하나 y하고 x를 더하나 같다 라는 그런 성질이 성립하죠. 실제로 우리가 앞에서 화살표를 가지고 평행사변형 법칙을 적용할 때 x가 앞에 있건 y가 앞에 있건 결과는 동일하게 구해집니다. 어차피 우리가 평행사변형을 생각을 해서 구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결합법칙도 성립합니다. 결합법칙은 이제 세 개의 벡터가 주어져 있을 때 순서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괄호에 의해서 이제 그 순서를 더하는 순서를 다르게 할 수가 있을 텐데 x하고 y라는 벡터를 더한 다음에 그 결과를 g하고 더할 수도 있고요. y하고 g를 먼저 더한 다음에 그 결과를 x하고 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항상 동일하다는 것이고 이 결과를 우리가 보통 결합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R2나 R3에는 어떤 특별한 벡터가 존재합니다. 특별한 벡터는 뭐냐면
모든 어떤 벡터가 됐건 x에 상관없이 x를 바꾸더라도 더했을 때 자기 자신 x가 되는 이 0이라고 쓴 이러한 특별한 그런 벡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자 0이라고 denoted 표기하는 벡터가 존재합니다. 네, 이 0이라고 하는 이 벡터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나타낼 때 보통 수학적으로 such that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줄여서 st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s.t. 나오면 그 뒤에 있는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여러분들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있으면 a such that 네모, 그러면 네모를 만족하는 a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번을 우리가 좀 간단하게 기호를 쓰면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There exist는 이렇게 씁니다. 이 이제 exist 대문자를 쓰면 이렇게 되겠죠? 2가. 그래서 요 2를 갖다가 뒤집어서 이렇게 쓰면은 there exist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제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0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 근데 0이라고 하는 게 뭐냐? such that 이렇게 쓰는 거죠. x 더하기 0 equal x for every 혹은 all x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R2 혹은 이제 x가 R3가 되겠죠. 뭐 R2가 됐건 R3가 됐건 그 상황에 맞춰서. 그래서 3번 문장을 그냥 간단하게 쓰면은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이는 exist 존재한다. 여기 있는 것은 이제 all의 a를 이제 뒤집어서 쓴 겁니다. 즉 R2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이 식을 만족하는 그러한 원소 O라고 쓰는 원소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여기서는 벡터가 되겠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어떤 벡터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벡터인가요? 네, 보통 우리가 0벡터라고 부르는 거죠. 즉 화살표로 얘기한다면 그냥 시점과 종점이 같은 벡터. 이 녀석을 우리가 좌표기를 도입한다면 그 시점도 원점이고 종점도 원점인 그런 벡터가 0벡터가 될 거고, 이 벡터를 우리가 시점을 원점으로 할 때는 종점의 좌표를 통해서 그 벡터를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이 녀석을 좌표를 표현한다면 R2에서는 0,0이 되는 것이고요. R3에서는 0,0,0이라고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0,0 혹은 0,0,0이라는 벡터, 우리가 보통 0벡터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0벡터가 이러한 조건을 만족을 하는 거죠. 어떤 x가 상관없이. 자, 이러한 특징을 갖는 이 0벡터는 일종의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의 덧셈을 생각했을 때 그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바로 0벡터다. 이 3번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항등원이 존재한다 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항등원이 나왔으니까 보통 이제 역원이 이제 또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역원에 대한 존재성을 다음에 얘기합니다. 자, 각각의 x에 대해서 임의 x에 대해서 x의 역원이 존재합니다. 덧셈에 대한 역원. 자, 역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낸다면 그 항등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0벡터인 거니까 역원이라고 하는 거는 x의 덧셈에 대한 역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벡터가 있는데 x에 더했더니 항등원이 0벡터가 되도록 하는 이 네모를 우리가 역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덧셈에 대한 역원. 자, 즉 이 네모에 해당하는 벡터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there exists y such that x plus y가 0이 되는 이런 y가 있다. 근데 그 y는
x들마다 이제 있는 거죠. x가 달라지면 y도 물론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쓰면은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for arbitrary x in 뭐 R2만 생각해 본다면 there exists y R2라고 쓰죠. such that x 플러스 y가 0. 그래서 4번을 뭐 간단하게 간략하게 좀 쓰면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1번, 2번은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것이고요. 3번은 항등원이 존재한다. 4번은 여건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항등원은 그 전체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고요. 여건은 x들마다 여건이 각각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y는 x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만 0은 뭐 x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런 건 아니죠. 자, 그 다음 네 가지는 이제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과 관련된 건데요. 첫 번째는, 물론 다섯 번째는, 그 1만큼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를 얘기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 그 tx를 약속을 했습니다. t는 스칼라죠. 이제 벡터랑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실수 자체를 우리가 스칼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t는 실수니까 뭐 t를 스칼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벡터 x와 스칼라 t 상수 실수를 이제 생각을 해서 상수배열 할 수가 있죠. 이때 t 대신에 1을 생각을 하면은 이제 1x라고 쓸 수가 있는데 1x는 t에 해당하는 값이 1이 0보다 크니까 같은 방향이면서 길이도 동일하겠죠. 그래서 x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을 만족을 하고 있다가 벡터들에 대한 그 핵심적인 성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지금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연산이 있는데 이제 그 두 가지 연산이 결합을 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는 그 A하고 B가 이제 스칼라인데요. 자, 스칼라 두 개가 있고 벡터가 하나 있을 때 A하고 B는 이제 실수의 곱입니다. 실수 두 개를 먼저 곱하고 나서 X라는 벡터하고 이제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 할 수도 있지만 B라는 스칼라만큼 X를 이제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을 하게 되면 새로운 어떤 벡터가 생기겠죠? 다시 그 벡터에 A만큼 다시 또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을 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는 그 실수의 곱과 그 다음에 벡터의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이 일어나지만 여기서는 그 벡터의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이 두 번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항상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하고 이제 실수의 곱과 이제 같이 결합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성질인데 이러한 성질이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스칼라 리얼 넘버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벡터가 두 개 있을 때 벡터의 덧셈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 벡터의 덧셈을 먼저 하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지금 한번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와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AX를 하고요.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AY를 한 다음에 더하기. 여기는 벡터의 덧셈이죠. 벡터의 합입니다. 벡터 어디션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왼쪽에 계산하는 방법과 오른쪽에 계산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그 결과는 항상 같다라는 것이 7번째 성질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은 지금은 이제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 이제 실수니까 실수들 사이에서 곱셈과 그다음에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을 이제 연결한 거고요. 여기서는 벡터에서 덧셈이 있으니까 덧셈과 이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의 순서를 좀 바꿨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얘기하는 건데 여덟 번째는 실수들 사이에서도 곱셈뿐만 아니라
덧셈도 가능하죠? 했을 때 이렇게 A, B 실수 두 개를 더하고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거를 잠깐 치우자. AX, BX 이렇게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 각각 하고 그 다음에 벡터 덧셈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수의 곱셈을 생각했지만 여기서는 실제 덧셈을 이제 고려한 거죠. 그런 경우에도 두 개가 항상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네, 이러한 것을 이제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벡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니까 결국은 모든 일들이 결국 이 8가지 성질에 의존해서 다 해결이 되더라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그 결과 그러면 벡터와 관련된 연산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성질들은 결국 이 8가지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인지를 하게 된 것이죠. 정말 이 8가지가 중요한지를 얘기를 해보기 위해서 이 8가지만을 사용을 해서 두 가지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즉, 앞에서 덧셈과 곱셈을 이제 정의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덧셈과 곱셈을 정의하는 방법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오로지 8가지 프로퍼티만 사용을 해서 두 점이 주어져 있을 때 두 점을 지나는 공간도 좋고 평면도 좋고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을 나타내는 벡터가 어떻게 되는지 방정식을 우리가 유도를 해보도록 하고요. 공간상의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의 식도 8가지 성질만을 사용해서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면 결국은 구체적으로 덧셈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보다는 그들 사이에 이러한 성질이 훨씬 더 핵심적인 성질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실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이제 추가적인 얘기를 한다면, 자, 4번에서 그 역원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이 역원은 어떻게들 쓸 수 있을지를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을 할 때 이제 1x는 x랑 같다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8가지 성질만을 사용을 하면 사실은 마이너스 1하고 x를 곱하게 되면 결국 이게 바로 4번에서 얘기하는 x에 대한 덧셈의 그 x의 덧셈에 대한 역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얘하고 얘를 한번 더해보죠.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이제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 어떻게 정의했는지는 잊어버리고요. 그것들이 만족하는 성질들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는데 이 8가지 성질 중에서 하나를 사용을 할 텐데요. 여기서는 보니까 얘를 사용을 하면 되겠죠. 8번을 사용하게 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랑 같겠죠. 그죠? 이거는 그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 어떻게 정했는지를 이용했다기보다는 프로퍼티를 사용을 하면 얻는 겁니다. 즉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 좀 다르게 약속이 됐다고 하더라도 8번이 성립하면 이것은 이제 성립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면 여기가 뭐죠? 0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제 0하고 x를 이제 곱할 때는 이제 0벡터가 되는데요. 이제 3번에서 얘기하는 이것도 이 8가지 성질만을 이제 사용을 해서 사실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얘기는 조금 후에 우리가 하게 될 텐데 일단은 그 결과를 이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8가지 성질만을 사용해서 얘하고 얘를 더했을 때 3번에서 나오는 0벡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요. 따라서 x에다가 어떤 얘가 지금 5번에 성립하기 때문에 a는 x랑 같은 거죠. 따라서 앞에 있는 녀석이 덧셈에 대한 역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러한 그 덧셈에 대한 여건을 우리가 보통 마이너스 x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식에 의해서 y라고 하는 것은 덧셈에 대한 여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 우리가 표기를 하는데 그 값은 마이너스 1하고 x를 곱해서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8가지 성질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그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을 약속한 그런 방법을 물론 생각을 해보면 이 결과는 뭐 좀 당연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 약속한 것이 음수가 있는 경우에는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약속을 했었죠. 방향은 길이는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 동일합니다. 그게 이제 x라는 벡터 이렇게 있으면 길이는 같고 방향이 정반대가 되는 게 마이너스 1 곱하기 x라는 벡터인데 이 두 벡터가 방향은 정반대고 그 다음에 길이는 같으므로 두 개를 더하면 0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벡터가 x의 덧셈에 대한 여건이 되겠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은 이제 뭐 구체적인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 생각을 하면 알 수는 있겠지만 이 8가지 프로퍼티만을 사용해서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것은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사용을 할 거라서 미리 한번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그 공간이든 아니면 뭐 평면이든 그 두 개의 점 A하고 B가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두 점 A, B를 지나는 직선 위에 있는 그런 점들을 나타내는 방정식을 우리가 얻어내고 싶습니다. 즉, 이 그림이 여기 있는데 그림 다시 한번 그리죠. A라는 점이 있고요. B라는 점이 있다고 할 때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어떤 새로운 점이 있을 때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x를 나타내는 방법을 갖다가 우리가 얻으려고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앞에서 벡터라는 것을 우리가 도입했고 벡터의 8가지 프로퍼티들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x라고 하는 이 직선상에 있는 각각의 점을 표현할 때 x라는 어떤 점을 이용해서 표현한다기보다는 좌표를 도입해서 이제 원점을 도입해서 결국 종점이 x가 되고 시점이 원점인 그런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a와 b를 지나는 직선상에 있는 점들을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 b 두 점을 지나는 직선상에 있는 한 점에 대해서 그 점을 나타내는 벡터, 시점이 원점인 그런 벡터를 x벡터라고 했을 때 x벡터를 나타내는 방법을 8가지 프로퍼티만을 사용해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일단은 이 그림에서 비슷하게 원점에서부터 A까지 가는 이 벡터를 우리가 U벡터라고 표기를 하도록 하고요. 원점에서 B벡터까지 가는 그림이 약간 좀 어긋나죠? 그 시점이 원점이고 종점이 B가 되는 그런 벡터를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 벡터를 V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점이 지금은 이제 원점이 아니라 이제 A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종점을 B라고 생각하는 벡터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벡터를 W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벡터의 덧셈을 생각해 보니까 U 벡터하고 W 벡터를 더하면 뭐가 될까요? tail to head라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 안 보이죠? 네, 이거를 잠깐만요. 좀 다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벡터의 덧셈에서 tail to head라는 방법을 써보면 이 벡터가 이제 u 벡터가 되겠습니다. v 벡터가 되겠습니다. u 플러스 그러니까 원점에서 a까지 갔다가 다시 또 더하는 거니까 v 벡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이 식을 이제 생각을 하면 이 w라는 벡터를 u하고 v를 사용해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앞에서 8가지 프로퍼티 중에서 네 번째 프로퍼티가 각각의 벡터는 덧셈에 대한 여건을 가진다고 했는데 u의 덧셈에 대한 여건에 해당하는 그런 벡터가 존재하죠. 그 성질을 사용하겠습니다. u의 덧셈에 대한 여건이라는 벡터를 우리가 마이너스 u라고 표시를 하고 그것을 양쪽에 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얘하고 얘가 같은 거니까 동일한 벡터에 마이너스 u를 더하더라도 같은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은 결합법칙도 성립하고 교환법칙도 성립하기 때문에 얘하고 얘를 먼저 더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얘하고 얘를 먼저 더하면 덧셈에 대한 여건이기 때문에 덧셈에 대한 여건과 관련된 성질을 네 번째 성질 생각해보면 두 개를 더하면 0벡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0벡터는 덧셈에 대한 항등원인 거니까 세 번째 성질 생각해보면 W가 됩니다. 즉 W라고 하는 벡터는 이 벡터와 동일합니다. 물론 이 벡터를 쓸 때 그 순서를 이제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V 플러스 마이너스 U라고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V 플러스 마이너스 U는 우리가 간단하게 쓸 때는 이렇게 V 빼기 U라고 우리가 표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이건 표기의 문제인데요. 자, 그래서 W라고 하는 벡터는 이제 여기 있는 A에서 출발해서 B로 도착하는 벡터는 8가지 프로퍼티를 사용을 해보면 V-U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W라는 벡터는 이제 A하고 B를 이용해서 혹은 U하고 V를 이용해서 이제 표시가 됐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원래 문제 생각해보면 A와 B를 지나는 직선상에 있는 한 점을 먼저 택하겠습니다. X를 택하겠습니다. 그럼 X라고 하는 이 점을 종점으로 하고 시점이 A인 그런 벡터를 생각을 먼저 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벡터는 AB 벡터하고 시점이 A고 종점이 B인 즉 W 벡터하고 방향은 평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좀 다를 뿐이죠. 따라서 이 녀석 즉 원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가는 이 x라는 벡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원점에서부터 u 벡터에다가 a에서부터 x까지 벡터를 가는데 a에서부터 x까지 가는 벡터는 w의 상수배 평행하는 거니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즉 x는 u 플러스 tw로 쓸 수 있는 t라는 상수가 존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면 두 점 사이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있는 한 점 라지 x를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이 점을 종점으로 하는 시점 원점이고요. 그런 벡터를 스몰 x라고 한다면 스몰 x는 u라는 벡터 더하기 ax 벡터인데 ax 벡터는 w 벡터의 상수배니까 tw로 표시할 수 있는 t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즉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있는 한 점을 이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표시를 사용하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을 다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즉, 자, 여기서는 x가 먼저 정해졌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 식을 이제 만족하는 t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방금 한 거고요. 두 번째는 t가 어떻게 정해지더라도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벡터의 종점이
우리가 원하는 직선 위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자, 임의의 스칼라 실수 t에 대해서 u 플러스 tw라는 벡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u 원점에서부터 u 벡터를 더하고 w의 상수배를 하는 거니까 결국 w하고 나란한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t가 조금 작다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t가 음수라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t가 뭐 다른 실수가 되더라도, 즉 상수배하는 값이 달라지더라도 여전히 이 더한 벡터의 종점은 어디가 됐건 A, B 두 점을 지난 직선 위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U 플러스 TW가 나타내는 종점은 항상 A와 B를 지나는 직선 위에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나타내는 식으로서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을 텐데, 조금 전에 W는 V-U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이제 항상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좌표기를 도입을 해서 결국 시점을 원점으로 하는 벡터를 생각을 하면 될 텐데요. 자, 그때 이제 U 벡터의 그 종점은 결국은 이제 A 벡터가 아니라 A라는 점의 좌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좌표로 바꿀 때 이제 U의 좌표는 이제 A의 좌표를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이 V-U라는 벡터, W라는 벡터를 이제 생각할 때 지금은 여기서는 이제 시점이 A지만 우리가 이제 좌표를 표현할 때는 시점을 원점으로 옮겼을 때 종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지고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W 벡터 대신에 같은 벡터긴 하지만 시점을 원점으로 하는 벡터를 이제 우리가 그림을 이제 그려봤습니다. 여기에. 자, 그때 W와 V-U가 같은 벡터일 때, 물론 시점은 다르죠? 그때 이 V-U의 종점의 좌표를 가지고 V-U 혹은 W라는 벡터를 표시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C의 좌표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V-U의 시점을 원점으로 했을 때 V-U라는 벡터의 종점을 C라고 하면 그 C의 좌표. 자, C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가 그 벡터의 연산을 생각을 해보면 성분별로 더하고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따라서 V-U를 계산할 때는 일단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U라고 하는 것은 -U라는 그 덧셈에 대한 여건을 더하는 건데요. 앞에서 우리가 얻은 사실에 의하면 -U는 -1 곱하기 U가 되는 거죠. 그래서 V의 좌표, 성분 생각해 보면 결국 B의 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B의 좌표를, B라는 점의 좌표를 B1, B2라고 하고요. A의 좌표를 A1, A2라고 한다면 V라는 벡터를 좌표로 나타낸다면 B1, B2 나타내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U의 좌표가 A1, A2 나타낼 수 있는데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 했으니까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고 나면 더하는 거는 그냥 좌표별로 더하면 되죠? 그래서 결국 C는 그 B의 각각의 좌표에서 A의 각각의 좌표를 빼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생각해보면 여기 있는 이 벡터들을 시점을 원점으로 했을 때 그 종점의 좌표들도 A의 좌표와 B의 좌표를 위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죠. 자, 원점을 이제 5라고 썼고요. 그리고 U하고 V라는 그 벡터를 우리가 도입했습니다. 원점에서 A로 가는 벡터를 U, 원점에서 B로 가는 벡터를 V. 자, 그리고
시점이 A고 종점이 B인 벡터를 W라고 지금 했는데, 이 W라는 벡터를 우리가 V하고 U를 가지고 표현했었죠? 결과만 보면 V-U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8가지 프로퍼티만을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네, 순서, 네, 지금 약간 이게 순서가 바뀌었네요. 잠깐만요. 네, 여기서부터, 네, 시작을 했는데, 네, 약간, 네. 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 U하고 W를 더하면 V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양쪽에 U의 덧셈에 대한 여건인 마이너스 U 벡터를 더해서 이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U는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과 U를 곱하는 것으로도 쓸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네. 순서 약간 좀 뒤바뀐 것 같은데, 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한 거는 이제 A하고 B를 지나는 직선 생각하고, 직선이 있는 한 점을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Any point on the line joining A and B 생각을 해보면, 그 점 이제 X라고 이제 둔다면, 이 점의 그 좌표를 이제 생각하기 위해서 일단 A에서 출발해서 X로 가는 벡터를 생각을 해보는데, 그 벡터는 W 벡터와 평행하기 때문에 TW로 표시가 가능한 거죠. 따라서 A를 시점으로 하고 X라는 점을 동점으로 하는 벡터는 TW로 쓸 수 있는 T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적당한 sum T에 대해서 A를 시점으로 하고 X를 종점으로 하는 벡터는 TW로 쓸 수 있다. 따라서 이 종점 X가 표현하는 벡터, 즉 시점이 원점인 그런 벡터를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방법 생각해 보면, U에다가 TW만큼을 더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 모든 점을, 그러니까 점이 주어져 있으면 그 점을 표현할 수 있다. 네, 이러한 방법으로 모든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해보는 건데, A를 시점으로 하고 시점으로 하는 이제 TW라는 벡터를 생각을 해보면, TW라는 벡터의 엔드 포인트가 종점이 A와 B를 지나는 직선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썼던 표현을 생각해 보면, 네, 모든 직선 위에 있는 점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퀘이션이 바로 이게 되고, W를 조금 더 바꿨으면 이와 같이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좌표로 표시할 때, 좌표를 표시할 때 결국 U의 좌표와 V-U 좌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V-U 좌표를 A하고 B의 좌표를 이용해서 표시하는 방법은, 결국 C의 좌표는 B의 좌표에서 각각의 좌표에서 A의 좌표를 빼면 된다라는 거죠. C의 좌표는 A의 좌표와 B의 좌표에서 A의 좌표를 이제 빼면은 된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얻은 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죠. 자, A라는 점을 -2, 0, 1이라고 하고요. B라는 점을 4, 5, 3이라고 했을 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을 표시를 한번 나타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T, W, U였죠? 이렇게 U 플러스 T, V 마이너스 U였으니까,
자, u라는 벡터를 이제 좌표를 나타낼 때는 이제 a 좌표니까 마이너스 2, 0, 1이라고 쓰면 되고요. 상수배에다가 v-u를 이제 좌표로 표현하는 거죠. 즉 v-u라는 벡터를 시점을 원점으로 했을 때 종점 좌표를 이제 여기다가 쓰면 되는 거죠. 네, 그 좌표는 b의 좌표에서 a 좌표를 빼면 된다는 거니까 4에서 마이너스 1 빼면 6, 5에서 0을 빼면 0, 3에서 1을 빼면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자세히 쓰면 마이너스 2 더하기 6t 그 다음에 0이 되나요? 제대로 계산 네, 여기 잘못했죠, 그죠? 여기가 네. 여기가 오잖아요. 왜 어글 썼는지 모르겠네요. 여기가 그래서 5t 그리고 1 플러스 2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가 이제 모든 실수 생각을 할 때 t가 바뀜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의 좌표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벡터긴 하지만 이 벡터는 어떤 벡터를 표시하느냐, 의미하느냐, 원점을 시점으로 하고 그 종점을 이 우리가 원하는 직선 위에 있는 점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그 벡터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원하는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의 좌표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네, 아까 계산과 맞추면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약간 좀 설명이 좀 길었는데 뭐 결론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8가지 프로퍼티만 사용해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이제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방정식 우리가 유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비슷한 거긴 하지만 조금 바꿔서 공간상에 3개의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A, 여기 B, C까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3개의 점 C를 지나는 평면을 생각하고 그 평면 위에 있는 점을 나타내는 그런 방정식을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가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왼쪽에 그림이 있는데 뭐 그냥 하나씩 다시 그리죠. A가 있고요. B가 있고 C가 있다고 하죠. 자, 그런 다음에 이 3개의 점을 지나는 평면을 생각을 이제 하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평면을 생각하겠죠? 평면 위에 이제 점들을 우리가 다 표시하고 싶습니다. 자, 일단 그 A를 시점으로 하고 B를 종점으로 하는 그런 벡터를 먼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A를 시점으로 하고 C를 종점으로 하는 벡터 생각을 하겠습니다. 원점은 다른 데 있겠죠. 그래서 원점은 여기 뭐 따로 그리죠. 여기 원점이 있다고 하고요. 자, 이 벡터를 U, 이 벡터를 V라고 이제 잠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평면을 생각하고 평면 위에 있는 한 점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점은 S라고 쓰죠. 그러면 S라고 하는 이 점을 어떻게 그럼 나타낼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다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S라는 이 점을 생각하고요. 이 점을 지나되 U라는 벡터와 평행한 그러한 직선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만나는 점이 생기겠죠? 그리고 S를 지나고 V 벡터와 평행한 그런 직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그림은 조금 다르게 그려졌는데 네, 다시 그릴까요? 네. 다시 그리기 힘드니까 네. B의 위치를 바꾸자. 얘가 아니고 이렇게 U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점은 U 벡터
보다 조금 더 긴 데서 만난다고 하죠. 여기가 이제 A, 여기가 B, 여기가 C고요. 자, 세 점을 지나는 평면 위에 점 하나 잡고, 그 다음에 그 점을 지나고 V 벡터랑 평행하게, U 벡터랑 평행하게 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이제 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만나는 점까지 이제 A에서 출발해서 그 점까지 가는 벡터 생각을 해보면 AC라는 벡터와 평행하기 때문에 A에서 요 점까지의 벡터는 V의 상수배가 될 테니까 스칼라 T에 대해서 상수배를 했을 때 요 벡터가 되도록 하는 T가 상수가 존재합니다. 실수가. 마찬가지로 여기는 B가 아니죠. 만나는 점까지 A에서부터 이러한 벡터 생각을 했을 때 이 벡터도 U 벡터와 평행하기 때문에 이 벡터는 S 곱하기 U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S와 여기서 S는 다릅니다. 여기는 대문자 점을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는 수문자 스칼라 실수값을 나타내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 SU 플러스 TV라는 벡터를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SU와 TV를 더하면 A를 시점으로 하는 벡터를 생각할 때는 벡터가 되겠죠? 즉, A에서 출발해서 S까지 가는 그런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S라는 점의 그 좌표를 나타내기 위해서 시점이 원점이고 종점이 S인 그런 벡터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색깔을 좀 구분을 해볼까요? 자, 원점에서부터 S까지 가는 이러한 벡터를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벡터를 우리가 스몰 x라는 벡터로 쓰겠습니다. 스몰 x 벡터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자, x라는 벡터는 이제 원점에서 a까지 간 다음에 점에서 a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a에서 s까지 가는 벡터를 더하면 되겠죠? 즉 x라는 벡터는 5에서 a까지 가는 벡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따로 도입은 하진 않았지만 그냥 a라고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시점이 원점인 그러한 벡터를 표현할 때는 그 벡터의 종점의 좌표로 표시할 수 있으니까 결국 5에서 출발해서 A로 가는 벡터는 A 자체로 우리가 표시를 하도록 하고요. 거기다가 A에서부터 S로 가는 벡터는 SU 플러스 TV로 표시를 할 수가 있을 테니까 결국 평면 위에 있는 한 점 S까지 가는 X라는 벡터는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점을 먼저 선택을 했을 때 그 점에 대해서 이와 같이 표시할 수 있는 스칼라 스몰 s와 스칼라 스몰 t가 존재한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스몰 s와 스몰 t를 우리가 임의로 바꿔 가더라도 점이 바뀌긴 하지만 그 점이 여전히 평면 위에서만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그림을 통해서 보면은 알겠지만 S하고 T가 바뀌게 되면 이쪽 벡터가 이제 길이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길이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길이가 바뀌게 되면은 요 SU 플러스 TV라는 벡터가 더해지더라도 결국 A와 B와 C를 지나는 평면상에서의 있는 그런 벡터가 되겠죠. 따라서 S하고 T를 바꾸더라도 이렇게 정해지는 벡터의 끝점은 항상 A, B, C를 지나는 평면 위에 있게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원하는 평면상을 그러니까 평면 위에 있는 점을 표현하는 방정식이 바로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A, B, C가 지금 공간상의 어떤 세 개의 점이라고 하고요. 물론 이제 세 개가 일직선상에 있으면 그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이 유일하게 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코리니어하다.
코리니어하지 않다, 난 코리니어하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UV라는 벡터를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그 평면 위에 우리가 원하는 평면 위에 임의의 점을 잡게 되고, 그다음에 평행하게 그 선을 그려서 만나는 점까지 생각을 하는 벡터는 SU 혹은 TV로 표현이 가능하고, 또 SU 플러스 TV로 하는 벡터는 시점을 A로 했을 때 종점이 항상 평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제 결합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 결론이었습니다. 네. 자, 이것도 한 가지 간단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 점이 1, 0,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4, 1, 8, 마이너스 5라고 했을 때 세 점을 지나는 평면 위에 있는 점을 표현하는 방정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C니까 지금 우리가 앞에서 A 플러스 SU 플러스 TV 라는 형태로 쓸 수가 있는데요. 이제 좌표를 생각한다면 A는 1, 0, 2가 되는 거고요. S에다가 U라는 벡터는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거니까 그 U 벡터의 시점을 원점으로 했을 때 U 벡터의 종점의 좌표가 필요한데, 그거는 B의 좌표에서 A의 좌표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를 빼면 되는 거니까 얼마인가요? 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다음에 이렇게 되나요? 더하기 T V인데요. V는 이제 A에서부터 C까지 가는 벡터를 우리가 V라고 불렀고, 그 V라는 벡터를 우리가 좌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V라는 벡터의 시점을 원점으로 했을 때 종점의 좌표가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V라는 벡터의 시점이 A일 때 종점 C의 좌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V라는 벡터의 시점을 A가 아니라 원점으로 옮긴다면 종점이 C가 아니라 뭘로 바뀔까요? C 빼기 A로 바뀌겠죠? 그래서 1에서 1 뺀 거, 그러면 0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8에서 0을 빼면 8이고요. 마이너스 5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가 같은데 한번 앞에 있는 결과를 한번 옮겨보죠. 이렇게 써있는데, 네. 복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보죠. 이 결과랑 이제 복사를 해보면 비교하기 쉽겠죠. 1, 0이 네, 같죠? 네. 계산을 이번에는 실수 없이 잘 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이제 문제에서 결국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때 벡터의 여러 가지 그 연산들을 활용을 하는데, 구체적인 연산을 이제 활용을 하기보다는 8가지 성질만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8가지 성질은 여러 가지 벡터와 관련된 계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키가 되는 성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8가지 성질을 우리가 앞으로 벡터 공간을 결정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성질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8가지 성질을 다시 한번 보면, 자, 덧셈에 대해서 교환법칙 성립을 하는 것이고, 결합법칙, 그 다음에 항등원의 존재성 보장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역원의 존재성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덧셈에 대한 역원. 그리고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 할 때 1일만큼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 하면 x가 된다. 자신된다. 그 다음에 그 실수의 곱과 그 다음에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은 다음과 같이
바꾸어서 했을 때도 동일하고, 그다음에 벡터의 덧셈과 실수의 하고요. 이제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 사이 관계, 실수의 덧셈과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 관계가 성립을 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자, 앞으로는 이것이 이제 벡터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앞에 사용했던 R2나 R3 같은 유클리디안 공간상에서 벡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적당한 어떠한 그 오브젝트에 대해서 덧셈이라고 하는 연산을 우리가 부여를 하고, 그다음에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의 연산을 우리가 부여를 한 다음에 그 덧셈이란 연산과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이 우리가 새롭게 정의한 그러한 연산이 그냥 8가지 성질을 만족을 한다면 그러한 개체들과 연산을 합쳐서 하나의 우리가 벡터 공간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8가지 성질을 만족해서 벡터 공간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면 거기에 있는 각각의 원소들, 오브젝트들을 벡터다라고 부르겠다라는 그런 어프로치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수학적인 구조가 됐건 이 8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것은 모두 벡터 스페이스, 우리말로 벡터 공간이다 라고 앞으로 부르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이 내용은 이제 2절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왜 이 8가지라는 프로퍼티가 중요한지를 이제 2가지 이그젬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실질적으로 좀 체감할 수 있도록 2가지 이그젬플을 살펴봤고요. 그 2가지 이그젬플을 보니까 구체적인 벡터의 덧셈과 아니면 구체적인 벡터의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랑 상관없이, 그리고 구체적인 벡터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이 8가지 프로퍼티만을 사용해서 우리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벡터의 생긴 모습이 좀 다르더라도, 그리고 벡터의 덧셈이 다르게 약속이 되더라도,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이 다르게 약속이 되더라도 8가지 성질을 만족을 한다면 같은 일을 반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체적인 모습, 연산에 상관없이 어떤 수학적인 구조가 있을 때 이 8가지 성질을 만족을 하면 그건 그 벡터 공간이라고 부를 거고, 그러한 벡터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여기서 벡터 공간이라고 할 때 벡터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유클리디언 스페이스, 즉 평면이나 공간상에서의 벡터를 포함하는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일반적인 벡터를 의미한다. 즉 벡터의 의미가 확장이 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네, 처음이라서 이렇게 작은 의미의 벡터와 큰 의미의 벡터가 아직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점차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한 형태 벡터를 만나게 될 텐데, 그러면 이런 것들의 구분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